동남아시아의 바닷속에는 바다의 리듬과 복잡하게 엮인 독특한 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바자우는 흔히 바다집시라고 불리며 조류에 따라 삶이 이비비와 플로우하는 유목적인 해양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조화와 생존의 이야기로 바다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자신들의 넓고 짬만 나는 연장선입니다. 바자우는 수세기 동안 바다를 떠돌아왔고 그들의 역사는 그들이 항해하는 물처럼 유동적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해양 지역 전역에서 발견되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상당한 인구가 존재합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적 배치를 가진 바자우 하위 그룹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모두 바다가 미치는 깊은 영향이라는 공통된 시를 공유합니다. 이 바다의 유목민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트 위나 물 위에 세워진 수상가옥에서 보냅니다. 바자우는 자유 잠수의 기술을 익혀 새가 공기를 가르는 듯한 간편함으로 바다의 깊이로 잠수합니다. 그들은 스포츠를 위해 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생선과 해산물을 모으며 이는 수세대에 걸쳐 다듬어진 기술 중 하나로 바자우의 가장 뛰어난 적응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수중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자유 잠수 기술로 유명하며 깊은 곳으로 잠수하고 긴 시간 동안 숨을 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대개 약 1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지만 바자우 공동체의 몇몇 구성원은 230피트 깊이에서도 놀라운 13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부족 공동체는 주로 매일 5시간 이상 수중에서 보내는 시간 때문에 평균적인 인간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자우 다이버는 숨을 참지 않고 잠수하는 가장 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바자우 아이들은 수영과 잠수에 능숙하며 8세가 되면 이미 낚시와 사냥에 익숙해집니다. 바자우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일부는 잠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막을 터뜨리는 선택을 하기도 하여 강한 해류와 깊은 바다의 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관행은 나이가 많은 다이버에게 청각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잠수와 바다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이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은 유전적 변이가 초래한 것으로 여겨지는 독특한 생리학적 적응을 가져왔습니다. 셀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바자우 사람들은 지상에 사는 인간의 약 1.5배 크기의 비장 등 복부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장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적혈구를 생성 및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자우가 잠수할 때 비장은 수축합니다.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혈류로 방출하여 숨을 더 오랫동안 참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바자우는 뛰어난 수중 시력을 진화시켜 어업과 사냥 활동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적응은 그들의 수중 생활 방식에 필수적이며 역사적으로도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된 다른 공동체들이 존재했습니다. 바자우는 바다와 깊은 연관을 지닌 독특한 존재 방식을 유지하는 마지막 항해 민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자우의 바다와의 밀접한 관계는 그들의 문화 모든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항해에 대한 지식은 이야기와 실습을 통해 전해지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다는 그들의 식단, 일상, 심지어 영적 믿음까지 결정합니다. 그들은 바다를 생명의 주체이자 영혼의 수호자로 존경하며 해양 세계와의 깊은 영적 연결을 반영하는 의식과 예식을 행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바자우 문화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역사적 배경, 일상생활, 문화적 신념과 사회 구조, 외부인 및 여행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자우의 독특하고 경이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수세기 동안 지속되며 경외감과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자우 해양 유목민은 바다와 깊이 얽힌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만큼이나 매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과거로의 여행으로 그들의 문화와 존재를 형성한 이주 패턴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역사적으로 바자우는 필리핀 남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바다를 가로지르며 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해안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이러한 이주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무역, 식민지 시대, 새로운 어장 탐색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일련의 이동이었습니다. 바자오의 항해 기술 덕분에 그들은 역사적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와 정치적 환경을 내비게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바자오의 해양 환경에 대한 적응은 인간의 회복력과 독창성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주거에서 식생활까지 모두 바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집이나 수상가옥에서 생활하는 바자오는 바다 자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지속 가능하게 수확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바다와 그 생태계에 대한 친밀한 지식은 대대로 전해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자오가 번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자오의 역사도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식민 세력이 도래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및 스페인의 영향으로 인해 이 지역의 전통적인 무역로가 혼란을 겪고 새로운 정치 경계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바자오 사람들이 그들의 이동 경로와 정착 패턴을 조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자오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동성이 뛰어나고 바다와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 주로 수상가옥과 배는 적응의 경이로움으로 해양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수상가옥은 종종 산호초 위나 얕은 물속에 세워지며 대나무, 나무 및 집과 같은 현지 조달 자재로 건축됩니다. 이 자재들은 사용 가능성과 부력으로 인해 선호됩니다. 이 집들은 조수의 상승과 하강, 때때로 혹독한 날씨를 견딜 수 있도록 기발하게 조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홈의 디자인은 바자오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각 구조물은 개방형 배치를 특징으로 하여 공기순환을 촉진하고 습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열대 해양 환경에서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수상가옥 외에도 바자오는 리파레파 하우스보트로 유명한데 이는 일부 가족이 집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배입니다. 이러한 떠있는 거처는 단순한 피난처의 구조물이 아닌 바자오의 생활 방식의 중심이자 바다 유목민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과 수수와의 깊은 연결을 상징합니다. 리파레파 보트는 기능적이고 회복력 있게 설계된 원주율적인 장인 정신의 경이로움입니다. 현지에서 조달한 자재, 예를 들어 맹그로브 숲의 나무로 만들어진 이 보트들은 바다에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좁고 길며 다양한 해양 환경을 쉽게 항해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 구조의 유연성은 수리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여 물에서 주로 생활하는 데 필수적이다. 레파의 내부는 바자오의 자원풀하고 적응력 있는 생활 방식을 반영한다. 공간은 효율적으로 이용되며 잠자고 요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생활 공간은 대개 최소한으로 유지되며 바다는 더 넓은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가족들은 이 보트에서 하루를 보내고 어린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 수영과 낚시를 배우면 이러한 기술은 생존과 생활 방식에 필수적이다. 고정된 바자오 정착지는 종종 집들이 모여있는 형태로 물 위에 경로와 공동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배열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이웃들이 항상 가까이 있어 공동체 생활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아이들은 물에서 놀고 어른들은 일상적인 작업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모두 그들의 떠있는 이웃의 밀접한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영구적인 공동체에 정착했지만 유목 전통은 그들의 문화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사 결정은 일반적으로 날씨 변화, 어획 시즌, 배와 집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주가 이루어질 때 이는 그들의 협력 정신과 깊이 뿌리내린 회복력을 보여주는 공동체의 노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유목 생활 방식은 도전 과제가 없지 않습니다. 바자오족은 해양 환경에 변화하는 조건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며 이는 바다와 그 다양한 기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들의 집은 기둥 위에 있거나 떠있는 구조로 자연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때로는 완전한 재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들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온 뛰어난 목공 및 조선 기술을 강조합니다. 바자우족의 생활 방식은 자연 환경의 요구와 혜택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얕은 물에 고정된 그들의 기둥집은 해양 포식자로부터의 안전을 제공하고 주 생계원인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배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 그들이 다양한 어획 지역으로 이동하고 거래하며 반유 목적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바자우해 집시즈의 가족 및 사회 구조는 전통, 역할 및 공동체 유대를 통해 엮여 있으며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가족 단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회적 어레인지먼트가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와 생존의 기반입니다. 바자우 가정은 일반적으로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또는 가까운 곳에 함께 생활하는 확장 가족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자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필수적인 소속감과 상호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가족 단위 내에서 역할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필요와 전통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합니다. 남성은 주로 낚시와 보트 및 주택 건설을 담당하며 이러한 기술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집니다. 여성은 얕은 물에서 낚시에 참여하기도 하며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들은 또한 잡은 물고기를 가공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식량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바자우 공동체에서 아동 양육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수영과 다이빙 기술을 배우면 이는 그들의 해양 세상에서 걷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바다, 날씨, 낚시의 기술을 배우면 이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식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형식적이지 않지만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놀이, 관찰, 가족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은 종종 비공식적이며 존경과 영향력은 나이, 지혜, 그리고 특히 항해와 낚시와 같은 기술을 통해 쌓아집니다.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합의와 상호 존중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든 구성원의 필요와 목소리가 고려되도록 하여 지역 사회 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사회적 모임과 공동활동은 바자우 사회의 생명선입니다. 종교 의식, 결혼식 또는 공동어업과 같은 이러한 행사들은 생생하고 포괄적이며 사회적 유대와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음악, 춤, 이야기 나누기는 이러한 모임의 필수적인 요소로 오락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수단이 됩니다. 바자우 공동체 내의 결혼은 중요한 사건으로 종종 복잡한 의식과 축하로 기념됩니다. 바자우 결혼 관습의 가장 두드러진 점 중 하나는 복잡한 구혼 과정입니다. 전통적으로 바자우의 구혼은 가족 간의 일련의 의식과 교환을 포함합니다. 배 만들기와 공예에 능숙한 젊은 남성들은 종종 예비 신부에게 선물을 제공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구혼자가 처녀의 창 아래에서 칸둘리라는 세레나를 부르기도 합니다. 노래를 통해 애정을 표현하며 결혼식 자체는 생생하고 공동체적인 행사입니다. 결혼식은 보통 부부를 정화한다고 믿어지는 결혼 전 세정 의식인 마파치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의식은 쌀가루와 강황을 혼합하여 피부에 바르는 것으로 아름다움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결혼식 날 신부와 신랑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신부의 의상은 특히 화려하며 복잡한 구슬 장식과 자수로 꾸며져 바자우의 뛰어난 예술적 기술을 반영합니다. 신랑은 전통 바주 멜라유 또는 유사한 의상을 입고 이는 그가 미래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 의식은 종교 지도자에 의해 진행되며 부부의 헌신을 상징하는 맹세와 반지 교환이 포함됩니다. 그 뒤에는 여러 의식이 이어지며 여기에는 만잘랑 파사항이 포함되어 부부가 함께 앉고 어른들이 축복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친족 관계는 즉각적인 가족을 넘어 더 넓은 관계망으로 확장되며
바자우 사회의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자우의 사회 구조는 정적이지 않고 외부 영향과 내부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적응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전통 관습을 지키고 있지만 넓은 세상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가져오며 바자우는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자우의 식사는 주로 그들의 풍부한 어획에 기반하고 있으며 생선과 기타 해산물이 그들의 식사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준비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맛이 풍부하며 종종 구이나 삶기와 같은 조리법을 사용하고 이들이 사는 환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합니다. 쌀은 전통적인 주식은 아니지만 점점 더 보편화되어 해산물 요리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과 물물 교환은 바자우 사람들의 생계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목 생활과 전문 기술을 고려할 때 그들은 종종 잡은 물고기의 일부를 쌀, 채소, 보트 건조 및 집 수리를 위한 재료와 같은 다른 필수 품목과 교환합니다. 음식의 준비와 소비는 공동체 활동으로 종종 가족 전체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유대와 문화 전통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바자우의 해양식품 위조는 도전 과제가 없지 않습니다. 과도한 어획, 기후 변화, 오염이 어류 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그들의 식량 안보와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바자우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과 보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그들을 지탱하는 자원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자우의 집시주의 문화 관습과 신념은 그들이 항해하는 물과 같이 유동적이며 깊습니다. 바자우 사이에서의 영성은 주로 애니미즘적인 성향을 가지며 바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자 영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이 깊은 삶과 바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믿음은 바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과 관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종종 지역의 샤먼이나 노인들에 의해 주도되며 안전한 항해와 풍성한 어획, 바다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수년 동안 이슬람과 다른 종교의 영향이 그들의 영적 구조에 녹아들어 독특한 신념과 관행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융합은 의식, 축제 및 일상적인 관행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이슬람 가르침은 고대 애니미즘 전통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구술 전통과 이야기 나누기는 바자우의 과거와 현재를 엮는 실타래입니다. 제한된 문서 역사 속에서 구술로 전해지는 이야기와 전설은 그들의 역사, 도덕, 지식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들은 전설적인 어부들, 신화적인 해양 생물들, 조상들의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젊은 세대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항해, 낚시, 기술, 바다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윤리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 교육 도구입니다. 바자우의 문화적 관습과 신념은 그들의 환경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의 영성과 예술, 전통은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적응의 반영입니다. 이 연결고리는 그들의 축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바다는 종종 그들의 예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는 그들의 해양 세계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바다의 리듬과 신비로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바자우의 문화 경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업 관행의 쇠퇴와 글로벌 문화의 영향과 같은 현대적 도전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다른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넓은 세계에 노출된 젊은 세대는 전통과 현대성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바자우는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경험을 통해 얻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해양의 리듬, 해류 및 기상 패턴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공식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관찰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흡수됩니다. 이 덕분에 그들은 현대 항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놀라운 정확도로 넓은 거리들을 항해할 수 있으며 바다의 미세한 기호와 물의 색, 바람의 방향,
해양 생물의 행동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자오의 환경과의 관계는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 극심한 기상현상의 빈도 증가가 그들의 집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호초의 건강은 어류와 기타 해양 생명체에 필수적이며 상승하는 해양 온도와 오염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바자오 공동체는 보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호초와 해양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종종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전통 지식을 현대 보존 기술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자오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오염과 남획의 문제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도 드러납니다. 바다의 전통적 수호자로서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합니다. 일부 공동체는 보다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채택하고 해양 청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바다를 보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자오는 바다와 주변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요법과 한방치료를 사용하는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이러한 지식에는 의학적 목적으로 다양한 식물, 허브 및 해양 생물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해조류와 해양 식물은 상처와 감염 치료에 사용되며 섬이나 해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허브는 두통이나 의장 문제와 같은 일반적인 질병에 사용됩니다. 바자오, 사람들 사이의 전통적인 치유 관행은 신체적 질병을 넘어서 영적 측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 내의 치유자나 주술사는 높은 존경을 받습니다. 이들은 영적 원인으로 여겨지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관행은 의식, 기도 및 전통적인 의식을 포함할 수 있으며 바자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신체, 마음, 영혼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자오는 정식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진 위치, 유목 생활 방식, 그리고 종종 제한된 재정 자원으로 인해 현대의료 시설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클리닉과 병원은 대개 그들의 해안이나 바다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긴 거리에 때로는 위험한 여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불가능성은 언어 장벽과 현대 의료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부족이나 불신으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사회 건강 이니셔티브와 외부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비정부 기구와 정부 건강 서비스는 때때로 기본 의료 서비스와 건강 교육을 제공하는 외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예방 의료, 즉 예방 접종 캠페인과 모자 건강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성공은 바자오 공동체와의 신뢰 구축 및 그들의 문화적 관습과 믿음을 존중하는 데 크게 의존합니다. 바자오 바다 집시는 유목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독특한 문화 관습으로 인해 오랫동안 외부인과 여행자들의 매혹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광범위한 세계와의 상호작용은 그들의 정체성과 생활 방식을 형성하였고 현대의 도전에 직면하여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자오 바다 집시는 인근 해안 공동체와 무역 및 문화 교류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비자 생계인 바다는 상호작용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그들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신선한 물, 음식, 보트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원과 같은 필수 자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관광의 유입은 바자오의 외부인과의 상호작용에 새로운 자원을 더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과 청정한 해양 환경의 매력은 전 세계의 여행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진정한 문화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은 종종 바자오 공동체를 방문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전통 음식을 맛보고 매혹적인 춤과 음악을 목격합니다. 바자오 바다 집시는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들이 이베스트된 환대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문화를 나누며 배 만들기 기술, 낚시 기법, 그리고 장인 정신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그들의 다리집에 머물 수 있는 초대를 받아 그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그들의 전통적인 영토의 침범함에 따라 서로 다른 세계관의 다리를 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자우족은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모터보트와 첨단 낚시 장비를 포함한 현대 기술의 등장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인 어업 관행과 현대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 사이에 미세한 균형을 찾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이니셔티브는 바자우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바자우 공동체는 무국적이거나 공식적인 시민권이 없어 교육 및 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법적 인정의 부재는 종종 그들이 권리를 옹호하고 전통적인 영토를 보호하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정부 주도의 보존 노력은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중요하지만 때때로 바자우족이 전통적인 어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 그들의 생계를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보존단체, 연구자 및 NGO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바자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바자우 해집시들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노력은 바자우 지역 사회의 보존과 사회 경제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해양 자원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바자우 사람들이 자연 자원의 보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바자우 해집시들의 미래는 적응과 회복력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바자우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수용하고 해안 마을에 정착하기로 선택한 반면 다른 이들은 여전히 해양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전통적인 지식과 관습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현대의 방해와 기회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자우 문화를 문서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그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술 역사 프로젝트와 교육 프로그램은 그들의 전통, 언어, 음악 및 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바자우가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풍부한 문화를 더 넓은 세계와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바자우 사람들에 대한 탐구를 마치며 우리는 그들의 유목적인 바다 삶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변화하는 해양 환경을 탐험하는 그들의 능력은 자원 분리스와 적응력의 교훈을 줍니다. 바자우는 바다의 리듬과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자연 세계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음악, 춤, 예술로 가득한 문화는 인간 창의성의 아름다움을 증명합니다. 바자우의 배 제작 솜씨와 그들의 바다와의 깊은 연결을 반영하는 이야기 전달 능력은 영감과 문화적 부의 원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바자우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바다에서 바자우의 삶을 살고 싶은지 말씀해주세요. 다른 흥미로운 장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모로코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분명 즐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